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오늘은 국어 8단원 마지막 시간으로 선생님과 함께 새마을 사전 만들기 활동을 해볼 겁니다. 혹시 국어 나 264쪽을 펴지 않은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264쪽을 편 후에 영상을 다시 듣도록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우리말을 북한말로 새롭게 만드는 초성 퀴즈를 해볼 겁니다. 제시되는 우리말을 북한말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맞추는 겁니다. 초성으로 힌트가 나가는데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북한말을 잘 알고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문제. 골키퍼는 북한말로 무엇일까요? 정답은 문지기였습니다. 자, 골키퍼가 축구할 때 골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니까 북한말로 문지기였습니다. 2번 문제. 북한말로 샴푸를 뭐라고 할까요? 자, 북한말로 샴푸는 머리 비누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기가 굉장히 쉽죠? 3번 문제. 북한말로 도넛은 가락지 빵이라고 합니다. 가락지가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끼는 반지를 가락지라고 했습니다. 동그란 반지를 가락지라고 했기 때문에 도넛 모양이 동그랗죠. 그래서 가락지 빵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분유. 북한말로 분유는 바로 가루젓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분유를 보면 가루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루로 만든 가루 형태의 젓이다. 그래서 가루젓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북한말로 계란찜을 뭐라고 할까요? 계란찜은 바로 닭알두부입니다. 북한에서 계란이라고 부르지 않고 닭알이라고 부릅니다. 닭이 낳은 알을 계란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두부는 아마 계란찜의 느낌이 두부처럼 부드럽고 아주 몽글몽글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닭알두부라고 아마 이름 붙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북한어로 바꾸는 초성 퀴즈를 몇 문제나 맞췄나요? 혹시 3문제 이상 맞췄다면 굉장한 언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말은 뜻이 있는 낱말을 이용해서 새로운 낱말로 만드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문제를 같이 읽어봅시다. 새마을 사전을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새말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고 두 번째 활동으로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으로는 여러분들이 새마을 사전 만들기를 하는 활동입니다. 자, 새말을 과연 어떻게 만드는지 선생님과 함께 봅시다. 자, 그림을 보고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을 다른 낱말로 바꾸어 봅시다. 이 알림판에는 여러분이 정성껏 그린 그림이나 여러가지 작품을 붙일 거예요. 새롭게 만든 알림판 이름을 함께 지어볼까요? 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알림판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꿀지 의논하는 상황이죠.
자, 왼쪽에 있는 여학생이 우리 솜씨를 뽐낼 수 있는 곳이니까 솜씨마당이라고 하면 어떨까? 자, 오른쪽에 있는 남학생은 나는 우리 생각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곳이니 생각 나눔터라고 하면 좋겠어. 자, 여러분들은 교실 뒤편에 있는 알림판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학급 알림판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솜씨 자랑판이라고 지어보았는데 왜 이렇게 지었나 하면 자신의 솜씨를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뽐내고 자랑하는 알림판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솜씨 자랑판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배운 복합어 기억납니까? 뜻이 있는 낱말이 합쳐져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복합어입니다. 반달가슴곰, 실지렁이와 같은 말들을 복합어라고 하죠. 자, 선생님은 솜씨라는 낱말, 그리고 자랑이라는 낱말, 판이라는 낱말 3개를 합쳐서 솜씨자랑판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친구들이 만든 새 말을 보고 그 말을 어떻게 만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수라는 친구는 아이스크림을 얼음 과자라고 새로운 말로 이름 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수는 어떤 방법으로 새 말을 만들었을까요? 자, 여러분이 교과서에 스스로 한번 적어 봅시다. 자, 그리고 희선이라는 친구는 백댄서를 보조춤꾼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 백댄서 여러분 다 알죠? 가수들이 춤출 때 뒤에서 같이 춤추는 사람들을 백댄서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만든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서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낱말을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림을 보고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을 새 말로 만들어 봅시다. 자, 가족이 여행 가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워터파크 가는 날이에요. 누나, 시원하게 물놀이도 하고 재미있게 놀이기구도 타자. 그래, 난 물놀이 할 때 쓰려고 튜브도 꼼꼼히 챙겼어. 자, 여러분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 첫 번째 워터파크, 두 번째 튜브가 있습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에 갈 곳을 누를게요. 고맙구나. 자, 내비게이션이 쉽고 빠르게 길을 안내해주는 도우미 노릇을 하니 정말 편리하구나. 자, 이번 장면에서는 내비게이션이 파란색 낱말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새말로 낱말을 바꿔볼 건데요. 그림에 보니 워터파크는 물놀이 세상으로 바꿨습니다. 워터파크는 말 그대로 물을 이용한 놀이기구들이 많은 놀이공원입니다. 그래서 물놀이 세상으로 이름을 새로 붙였네요. 자, 두 번째 튜브는 뭘로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튜브를 공기주머니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새 말을 만드는 방법을 익혀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의 이름을 붙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내비게이션은 선생님은 길잡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길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길잡이가 하는 역할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은 길잡이라고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물놀이 세상은 무슨 말과 어떤 낱말과 어떤 낱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공기주머니는 어떤 낱말과 어떤 낱말이 합쳐졌고 길잡이는 어떤 낱말과 어떤 낱말이 합쳐졌을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새 말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낱말의 짜임을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이나 장소 따위를 생각하여 새말 사전을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그림을 보면 여러분 주스 좋아하나요? 자, 주스를 세 말로 만든다면 과일즙이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낱말, 과일과 즙이라는 낱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든 가득은 과일에서 즙을 내어서 마시는 것이 주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자, 크레파스는 그렇다면 어떤 세 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힌트는 크레파스의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색깔 막대라고 선생님은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자, 만든 방법은 마찬가지로 색깔과 막대라는 낱말을 합쳐서 색깔 막대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만든 까닭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막대 모양의 필기구이기 때문에 색깔 막대라고 선생님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접 새말사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 자료는 부침구에, 여러분 교과서 부침구에 새말사전 만들기 자료를 활용해서 만들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를 위와 같이 놓은 뒤에 종이의 가운데 부분을 뜯습니다. 자, 그리고 반을 접은 뒤에 양옆을 잡고 가운데로 모으면 종이가 모여지면서 책 모양으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지가 바깥쪽으로 오도록 접으면 넘길 수 있는 책이 됩니다. 혹시 새말사전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주면 선생님이 친절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마치고 나만의 새말사전을 만들어서 클래스팅의 친구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새말사전 만들기 활동은 나의 언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잘 모르는 낱말, 뜻을 잘 알지 못하는 낱말을 보았을 때 그 뜻을 추측하거나 예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독특한 생각이 담긴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는 실력도 향상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성실하게 수업을 들어준 친구들 굉장히 훌륭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